아직도 이 추세, 가격, 추세, 가격, 거래량에 대한 것은 이제 보내준 거 포함 보는데 아직도 이거 어디 그 뭐지 뭐 정확한 아직도 그게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은데 이 포가 작다고 해서 안 먹고 포가 많다고 해서 먹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자, 내가 그러면은 하나 알려줄게. 원래는 12평 매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려고 그랬었는데 12평 매매에 대해서 하려고 해줬었는데 못 해줬는데 내가 오늘 12평 매매에 대한 내 개념을 잡아줄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원래는 62평 위에서 매매를 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올라가면 잘 못한단 말이야. 여기 지금 302평이 이렇게 흐르잖아, 그치? 그리고 62평이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매매를 해야 돼, 그치? 이 매매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꼭 욕심에서 뭐 이런 데서 들어간단 말이야. 캔들을 보고 들어가거나 또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데 큰 건 보고 오늘은 12평에 대한 기본을 좀 알려줄게. 이 12평 매매는 하면 안 돼, 원래. 하면 안 되는데, 내 12평 매매에 대한 기본을 좀 알려줄게. 이, 우리가 이제 일본 보면, 봐봐. 우리가 이런 데서 보면, 원래 12평은 60평 다 제하고, 12평만 봐보자, 한번. 이거 뭐 이런 거 뭐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52평은 보는 거 아니야? 52평 보는 거 아닌데. 이- 이것은 나중에 보고, 이렇게 보고. 12평 매매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해줄게. 기본적으로 12평은 12평 사람들이 이제 12평 매매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꼭 바닥에서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12평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잡아줄게. 12평은 항상 22평이랑 같이 써야 돼. 22평이랑 같이 써야 되는데 이게 어, 이것만 지키면 돼. 12평은 일단 12평은 12평은 캔들이 아래에 12평 아래에 있을 때 들어가면 안 돼. 캔들이 항상 12평 위에 있어야 돼. 그리고 12평이 머리를 들고 있어야 돼. 이때 들어가면 승률이 68%, 아래로 들어가면 승률이 32%로, 32%야, 승률이. 막 수라고 했으면. 그러면 우리는 확률 게임을 하니까 꼭 그렇게 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12평하고 21평하고 벌어졌을 때 들어가면 안 돼. 12평하고 20평하고 붙어 있을 때 들어가야 돼. 쉽게 말하면, 이런 데서 들어가면 안 돼. 12평하고 22평하고 벌어졌을 때 붙어 있을 때 들어가야 돼. 이 벌어져 있으면 똑같아, 이게. 벌어져 있으면 이게 저항으로 작용해, 저항으로. 그래,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12평하고 22평하고 붙어 있을 때만 들어가는 거야, 붙어 있을 때. 붙어 있고, 이것도 12평하고 62평이 종이격을 머리를 들고 있을 때.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 보이지? 그럼 이때 들어가야 돼. 이 봉에서 들어가야 돼, 이 봉에서. 응? 플랜스펀은 위로 올라가고 있고, 이게 보이죠, 이렇게.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지만, 가격이 여기는 들어간 거 아니야, 벌어져 있으면. 이걸 지켜야 돼. 1번, 12평, 써줄까? 아니. 바닥에서 들어갈 때도 그게 있다, 이 말이야. 써줄게. 12평 매매도 하려면 이게 사실 이게 12평 매매도 이것도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이렇게 여기서만 저 기분 잡아줄게. 음, 많이 봐봐.
핸들이 12평 위에 있을 때 무조건 12 머리 들고 있을 때. 이게 첫째 조건이야, 이게. 이 아래에서 들어가면 안 돼. 두 번째, 22평과 이격이 있을 때 들어가면 안 돼. 무슨 말이겠어? 어? 가까울 때도 되고 붙어 있을 때도 돼. 응? 그리고 22평도 당연히, 어? 당연히 22평도 당연히 머리를 들고 있어야겠지. 이런 자리야, 이런 자리. 그리고, 아이, 있는 스펜, 스펜, 이 펜인가, 저 펜인가. 아무거나 해. 응? 올라갈 때. 그리고 전환선이 12평을 돌파할 때 또는 돌파하려 할 때 대부분 이제 최소한 이건 지켜줘야 돼, 이건. 최소한 이걸 지켜주지 않는데 이걸 들어간다. 그러면 안 돼. 이 돌파할 때도 마찬가지겠지. 돌파할 때. 12평하고 21평이 머리를 들고 있을 때 관통이야. 관통하거나 이 거리를 좁힐 때야, 이게. 이게 12평 매매의 기본이야, 기본. 이것이 안 나오잖아. 그리고 하나 또 있지. 그리고 하나 또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10일 신고가를 낼 때. 이때 외에는 들어가면 안 돼. 최소한 바닥에서 이 모양을 만들지 않으면 이게 최소 뭐란 말이야, 최소. 만들지 않으면 돌아가면 안 돼. 근데 이 모양이 나올 때 바닥에서는 이런 보조지표가 그 모양을 만들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렇지? 그래서 이 모양으로 들어가서 선진입해서 이 보조지표가 맞아 떨어지면 홀딩한 거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자리가 봐봐, 이 자리. 이 자리 봐봐. 이 자리가 보면 음, 이게 다 맞아졌거든, 여기 보면. 보통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야.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야, 이 자리는. 자, 이 자리가 맞아. 이 자리는 들어갈 때, 돌파할 때 언제 들어가자면, 잘 봐봐. 야, 이거 하나 빠졌다. 응? 올라갈 때 핸들 내 자리가 봐봐.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스팬 이 캔들 12평 위로 올라갔잖아. 그치? 20평도 올라갔잖아. 머리도 들고 있잖아. 그치? 어? 이격이 없잖아. 그치? 이격이 없다면 10평, 20평하고. 그치? 선행 스팬 1이 올라가고 있어. 여기 봐봐. 이 자리에서. 그치? 어? 그리고 내 자리가, 이 자리보다 높아. 그치? 그리고 전환선 12평을 돌파를 해. 요렇게. 12평, 20평이 요렇게, 요렇게 뭐야? 요렇게. 어? 전환선 12평 돌파하잖아. 그치? 이렇게 돌파한다 할 때 아니 좁힐 때 쫓아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12 원래는 11평 신고까지 보고 들어가야 되거든. 12평 신고가가 나지 않으면 못 들어가 이게.
그러면 12 신고가 자리가 어디 자리냐? 이 봉에서 이 자리야, 이 자리인데. 이 자리란 말이야. 근데 여기를 돌파할 때, 여기를 돌파할 때. 이 자리를 돌파할 때란 말이야, 이 자리를. 이 자리를 돌파할 때야. 이 자리를 돌파할 때 보면 모든 요건이 다 맞아떨어져. 봐봐, 그치? 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어. 어? 근데 11 신고가 반대로 말하면 11 신고가를 내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내지 못하고 떨어지고. 그렇지. 그럼 저점을 깨면 무조건 버려야 돼. 돌파하면 갖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눌림목이 나와, 눌림목. 가장 기본적인 눌림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12평 매매야. 12평 눌림목인데, 그런데 10일 신고가를 낸 후, 낸 후, 이제 이게 떨어진단 말이야. 떨어졌다가, 12평이나 22평을 받고 올라갈 때, 이때가 12평 눌림목이야, 이게. 신고가를 내지 않으면 눌림목이 아니야. 신고가를 내야 된단 말이야. 떨어지지. 자, 이때도 뭐냐. 선행스팬 이 자리잖아, 이 자리. 잘 봐. 이 자리도 그때 한 4천이 줬어. 이 자리였잖아. 그럼 이 자리에서 떨어져도 다시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잖아. 받치고 올라가잖아. 이 자리가 잘 봐봐. 어? 이 자리보다 낮게 떨어지면 안 돼. 봐봐. 맞고 올라갈 때, 이 보이죠? 선행스팬 투보다 낮게 떨어지면 안 돼. 낮게 떨어지지 않아. 그리고 12편, 20편 받고 올라가면 이게 눌림목이야, 눌림목. 이게 가장 처음에 배우는 12평, 22평 눌림목이야, 이게. 이 자리가. 이해하겠냐? 이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야, 이거 보는 것은. 힘이 들어오고, 이런 거 보고 들어갈 수 있잖아. 모멘텀 지표, 모멘텀도 들어오고, 그치? 뭐 들어오고, 거리량도, 비교성 거리량도 들어온 거 보이고, 그치? 어? 볼륨 오실레이터도 힘이 들어오고, 막 보이잖아, 여기 보면. 예? MACD 바닥을 찍고, 눌림목이 나오고 다 나오잖아, 이 자리에서. 그러면 확인하고 들어가도 된다, 이 말이야. 12평은. 이런 모습이 나와. 이게 신고가가 굉장히 중요해, 신고가가. 10일 신고가 중요해. 받고 떨어졌다. 이게 눌림목이야, 이렇게. 이게 이평림의 기본이야. 물론 여기서 스토키스틱이 감매수가 들어가고, ADX가 바닥에서 올라가면 더 좋고, 그렇지? MACD라든가 트릭스가 바닥을 찍고, 추세 바닥이 중추세 바닥이잖아. 중추세 바닥을 찍고 올라가거나, 이러면 더 좋지. 근데 순수하게 캔들로만 보는 최소한 최소한 이거야, 이게. 이게 12평 매매의 가장 기본이야, 이거. 그리고 이걸 보면서, 내가 그동안 가르쳐 준 거 있잖아. 자료 보내준 거 있잖아. 그걸로 보조지표도 같이 보고, 또 다른 것 많이 있잖아. 거리량이라든가, 그런 거 같이 보고 매매하면 좋겠지. 그렇지. 음. 그래서 이게 매매가 들어갈 때도, 봐봐. 이 매매가 들어갈 때도 이런 데서 들어가면 안 돼, 원래. 최소한 여기서 들어가든가, 여기서 들어가야 돼. 여기서 들어갈 때도 신고가를 내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봐봐. 그렇지. 대부분의 70% 확률로 이렇게, 봐봐. 이렇게. 선행스펜 2가 이렇게 일직선이야. 이렇게 행보라고 했을 때 맞으면은 떨어졌다 올라간다 했잖아. 이게 다 눌림 먹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도, 원래. 한 번에 뚫지 못하고.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서 잡으려면 안 돼. 최소한 여기서 잡아야 돼, 최소한. 최소한 이 사이에서 잡아야 돼, 최소한. 여기서 잡으면 안 되고. 이해하겠지? 이게 12평 매매의 기본이야. 이 12평 매매로만 한 3시간에서 5시간 해야 돼. 공부하는데 좋은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 그 다른 거 알려준 거 있지. 그걸로 하면 돼. 공부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써먹겠냐. 여기서 써먹지만은,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30분 보고 매매를 한다 하자. 30분 매매를 보고 있다가, 이런 데서 보고, 아, 눌림목이구나 하고 들어갈 수, 1분 보고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런 자리 봐봐. 이 자리가 12, 이제 봐봐.
봐봐봐. 일단 이것 좀 지울까? 뭐, 이렇게 지우냐. 12평, 12평, 22평만 봐. 보면 이제 이걸로 보자. 다른 거 보지 말고 잘 봐봐. 이게 이제 봐봐. 야, 이거 22평 어디 갔냐? 22평 어디 갔어? 20평 어디 갔어? 야, 20평 어디 갔어? 자, 22평. 자, 보이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봐봐. 이 벌어져 있으면은 벌어져 있고 20평이 특히나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은 올라가도 여기가 저항으로 작용한다 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맞고 이 꼬리를 달거나 꼬리를 달면 우리가 12평 근처까지 또는 이 저점까지 그냥 30분목으로 봤을 때야 그냥 그러면은 한다 하면 기술적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 이럴 때 써먹는 거야. 1분봉으로 매매가 들어가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오면 붙었잖아. 이때 들어간 거야. 이 벌어져 있으면 이게 당연히 이 저항으로 작용해. 뚫었어. 그치? 뚫었단 말이야. 잘 봐봐. 여기서. 잘 봐봐. 이 30분봉인데. 자, 여기가 신고가 자리야. 12평. 이 자리, 여기를 뚫으면 11, 여기가, 여기랑 11이면 신고가 자리잖아. 여기가. 신고가 자리지. 그치? 어. 그 이제 22평은 당연히 22평은 그 22평 돌리는 것들은 이거 그냥 보면 알아. 이거 또 모른다면 또 골치 아프니까. 자, 가만히 있으면 밀고 올라와. 이렇게 보면 그러겠지. 이 자리에서 봐봐. 이 자리에서 여기만 가만히 있으면 여기 떨어지면서 여기보다 높을 테니까 여기는 당연히 올라가는 자리야. 이 자리만 만들어지면. 그럼 당연히 가까워지겠지. 어? 자, 봐봐. 그러면 잘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자리에서 잘 봐. 이거 올라가고 있어. 이게 안 보이냐 이거? 좀 당겨봐. 이 자리야. 잘 봐봐. 올라가고 있지.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들어갈 수 있어. 어? 이 자리에서 들어가면 이 자리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 미수를 노려볼 수 있다 이 말이야. 1분봉으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얼마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일단 다시 뭐 4시간 봉이라든가 하면 더 좋겠지. 그럼 이 새끼가 이러고 떨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떨어져. 떨어져. 그치? 여기를 돌파하지 않으면 이 자리는 뭐야? 이 자리는 이런 식으로 그 상위 프레임도 볼 수 있다 이 소리야. 다시 맞고 양봉이 나오기 시작해. 저점을 높이면서 아 그럼 여기가 눌림목이었구나라고 하는 거야. 눌림목이었구나. 그리고 1분봉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자 봐봐 26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이렇게 뽀고닥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그리고 이 자리보다 높지 않아. 이 자리보다 높지 않단 말이야. 이 자리가 낮지 않아. 높은 게 아니라 낮지 않아 이 자리보다. 그치? 그리고 잘 봐봐봐 이 자리에서 올라갈 때 전환선이 22평으로 뚫지는 않았지만 뚫으면 더 좋겠지. 근데 올라가지 못했어. 올라가고 가까이 이게 붙고 있잖아 이렇게. 그럼 이 자리도 눌림목이겠구나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야. 이걸 1분 보고 매매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4시간 봉이라고 별 다를 거 없어. 똑같아. 4시간 봉이라고 별 다를 거 없어. 똑같아. 이게 4시간 봉이냐? 그러면 같은 자리에서 매매하면 된단 말이야. 봐봐 여기도 봐봐. 4시간 봉이잖아. 12평하고 22평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돼? 높은 확률로 68%야. 68% 확률로 이렇게 저항을 받아. 붙을 때 올라가, 붙을 때. 꼬리 달고 올라가잖아. 이때는 수야, 수. 이것도 앞에 가르쳐준 거랑 똑같아. 똑같단 말이야. 똑같아. 그리고 봐봐, 여기 봐봐. 신고가 나올 때. 4시간 봉이야. 여기 봐봐. 여기 신고가 나올 때. 여기가 신고가잖아. 그치? 자, 여기가 신고가야, 여기가. 여기가 10일 신고가란 말이야. 이제 10일 신고가야. 응? 추격 매수야, 추격 매수. 추격 매수고, 앞에도 올라가니? 앞에도 올라가는데, 잘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보면, 이 자리 보면 올라가니? 여기 이 자리를 봐봐. 이렇게 보면,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지? 예. 여기서 여기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잖아, 이렇게. 이 자리 가고 또 이 자리보다 여기가 높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4시간 봉인데 이 새끼가 이렇게 막 여기 맞고 이놈이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했고 이만큼 떨어졌을 거란 말이야. 이만큼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떨어지고 있어. 떨어지고 있어도 이것을 매도로 치면 안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올라갔다 해서 막 올라갔다 막 떨어지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매도를 치면 안 된단 말이야. 봐봐 여기 봐봐. 이게 올라가서 12평 올라가고 있는데 전환선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야. 올라가다가 팍 올라갔는데 이럴 때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일분봉을 보고 매매를 하면 고점 왔다고 해서 여기서 막 매도를 때려 떨어지면 그러다 원웨이 쳐맞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위 프레임으로 할 때는 이게 가장 기본이야. 봐봐. 그러고 나면 봐봐. 이런 데 봐봐요. 이런 데. 보이지? 응? 추세 3파. 일반적인 추세 3파. 이게 바닥에서 올라오잖아. 힘 들어오지. 수거시 들어오지. 응. 이 자리 뭔 자리야? 무조건 수야. 이 자리가 가장 이렇게 딱딱 맞을 때 이 자리는 무조건 수야. 제일 좋은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는 많이 뿜어. 응? 많이 뿜는단 말이야. 이게 중파동의 추세 바닥. 그렇지 보이지? 거리량도 여기서 답한 거 보이고.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설명을 안 해줄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이게 12평하고 일목균형표 전환선은 봐봐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냐 이거 봐 이 자리. 이게 뭐냐 이거? 이게 뭐야 이게 골든보 이 자리가 이 크게 보면 골든보 자리인데 골든보가 아니더라도 이것이 개미 털기 자리란 말이야. 그렇지? 이런 자리는 보통 내 자리가 얇아질 때 이 자리도 얇아. 되게 좋은 자리인데 아이, 이게 여기서 다시 하나 좀 더 설명해 주면 자 봐봐 잘 들어. 이 전원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일분봉이야 12평 올라가고 있을 때 버리면 안 된다 했어. 12평 매매를 할 때 22평 매매는 기준선이겠지. 근데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야. 잘 들어. 이제 음, 캔들이 이렇게 10개가 있어.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 치자. 이렇게 여기서 올라간다 쳐. 다시 하자. 아, 캔들이 이렇게 이거 올라가는 걸 하자. 올라가고 그냥 계속 올라간 걸로 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 올라간다 쳐.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2평, 12평 10개겠지, 10개? 아홉. 뭐 이렇게 올라가진 않겠지. 막, 이렇게 하다 하겠지. 그러면 뭐 중간에 하나 음봉이를 하고, 그러면 이 자리가 이제, 뭐, 이렇게, 뭐, 꼬리가 이렇게 달릴 수도 있지, 이렇게. 꼬리도 달리고, 막 이러잖아. 꼬리도 달리고, 이렇게. 이게 다 양봉 아니야. 다쳐. 그러면은, 음, 이걸 항상 까먹으면 안 돼. 라고 다쳐. 이게 이제 12평이라 하자. 그치? 12평. 음, 아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전환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야. 전환선은. 12평은 여기서부터겠지, 그치? 둘이 합친 건데, 이게 12평은, 어? 이게 이제, 몇 개 섞어놓을까? 몇 개 섞어놓자. 헷갈리니까. 아, 요렇게, 뭐, 음봉 나왔다가도 올라가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올라갔다 치자. 요렇게, 올라갔다 쳐. 그러면은, 얘가 말이야, 이 종가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 뭐, 여기, 뭐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야.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습으로는 응? 맞아. 그러고 이 꼬리 합쳐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치자.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평균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에 전화선은 여기 평균은 무조건 여기야 얘는.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올라간다 하면 여기 막 여기 이렇게 꼬리가 상관없잖아. 이 평은 종가니까 여기 이렇게 있으면서 올라갈 때는 하나가 없어지면서 그 전과를 움직이잖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는 여기보다 상승 중에는 높을 수밖에 없어. 까먹으면 안 돼. 예, 까먹으면 안 돼. 자, 그리고 하락 중에는 반대로는 하락이든 뭐든 간에 얘는 평균은 항상 똑같아 여기야. 그러면 이게 전환선이야.
전환선이야. 그러면 일반적인 움직이기를 하면 여기보다는 이 12평이 항상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야, 일반적인 모습. 그런데 이 모습이 그치 12평 깨고 올라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가격으로만 보면 이게 그 일반적 흐름보다 더 큰 힘이 들어왔다는 소리야. 이게 신고가란 소리야, 신고가. 신고가가 나야지만이 전환선이 높게 올라가. 신고가. 전환선은 신고가 매매야, 신고가 매매. 신고가가 낮기 때문에 신고가가 나야지만이 전환선이 박차고 올라간단 말이야. 20일 기준서도 마찬가지겠지. 26일에 신고가가 나야지만이 박차고 올라가 이게. 당연히 그러겠지, 그치? 어? 신고가 매매인 거예요. 그때 알려준 거 있지. 그때 보면 차트 형태 보면 삼선 전환도 그래서 이제 이선 전환도로 본다 했잖아. 선물은 이선 전환도로 보면 음. 얘가 신저가가 나야 만들어지고 신고가가 만들어진다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신고가가 나야지 만들어진다 이 말 전환선이. 여기부터 또 높게 올라가면 신고가가 어떻게 되겠냐? 전환선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 이게 얘는 더 이것보다 더 세게 올라갔잖아 신고가가. 그럼 더 가파르게 올라가. 이것보다 약간 신고가가 좀 적게 나오잖아. 그럼 신고가 요렇게 좀 죽어 이렇게. 이런 모습인 거야 이런 모습. 그래서 어? 볼 때는 12평 매매를 할 때는 전환선을 꼭 봐줘야 돼. 그리고 바닥에서 최소한 내가 말하지 웬만하면 12평 보고 들어가지 말란 이유가 어? 자, 그러고 나면 이거 어디 갔냐? 이거냐? 대충 한 걸로 봐. 그러고 나면 이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보면 그 후에 모멘텀 지표가 신고가를 내면서 이렇게 생겨. 당연히 신고가가 나야지 추세 강도가 세지잖아 모멘텀 지표는. 그래야 모멘텀 지표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모멘텀 지표가 받쳐줘야지만이 밑에 3판을 때렸으니까 스토키스틱이 감해수가 들어가겠지. 그렇지. 웬만하면 20일 매매를 하되 10일 매매를 하더라도 최소한 신고가는 보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신고가는 이해하겠지. 이게 기본이야. 이 바닥에서 들어가는 것도 봐봐. 여기서도 봐봐. 여기서 하나 들어간다 치자. 들어간다 쳐. 근데 좀 늦었는데 이 자리가 지금 신고가 난 자리야. 신고가. 지금 신고가 난 자리야. 막 이거 올라가잖아. 이 자리가 올라가고 있고 여기 신고가 났어. 10일 신고가가. 응?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럼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물론 시가 자리에 있었고 못 올라갈 수도 있어. 들어가다 쳐. 봐봐. 요렇게 해서 이게 받쳐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눌림이다 이 말이야. 최소한 이 자리에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대신에 여기 돌파하거나 12평을 이탈하면 버려야지. 그치? 봐봐 이 자리도 봐봐. 12평인데 좀 가파른 게 좀 가파르지 않았어. 그리고 시가가 거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못 올지 모르지만은 쉽게 한 번에 떨어지지 않아 이런 자리가. 그치? 신고가가 낮기 때문에. 그치? 봤다가 이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야 신고가 자리야 여기가. 신고 돌파할 때야. 그러면은 떨어졌다가도 이 자리에 받쳐주기만 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이 자리가 지금 빤빤하고 좀 이렇게 시가 자리기도 하고 요렇게 지금 받쳐주고 올라가서 하는데 요렇게 보면 쉽게 떨어지지 않아. 최소한 이건 보고 들어가야 돼 말이야.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한 번에 떨어지진 않아. 떨어지더라도. 이라고 만약에 못 올라가면 말했지. 스토키스틱 가면서 못 들어오면 버려야 돼. 이 자리가 시가고 그러니까 시가고 이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시가 못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쉽게 안 떨어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게 빠지잖아. 이렇게 빠져버리잖아.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두 개는 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선행스팬이. 이 자리는 힘들어. 보이지? 이렇게 빤빤하고, 그치? 선행스팬 온도 하나밖에 안 올라갔었어. 여기서 받쳐주면, 그래도 올라간다면, 이렇게, 이제 보면, 자, 봐보자.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다시 올라가 준다면, 받쳐 올라가겠지. 근데 이게 돌파는 버려야지. 매매는
최소한 10일 신고가 나야 돼. 그리고 봐봐 10일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돌파할 때 들어가야 돼. 물론 이 사정이 지금 여기서 지금 매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시가 있으니까 시가는 돌파한 거 보고 들어가야겠지. 이렇게. 하지만은 들어간다면 꼭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야 봐봐 2분이라도 버티잖아요. 들어가서 스토캐스틱 가면서 못 들어가지. 이게 못 들어간단 말이야. 이러면 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보면 이 이게 힘이 들어오려면 더 오르려면 이게 조금 더 가팔아야 돼 이게. 가팔지 못해서 그런 거야. 들어가. 나도 금방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꼭 보고 들어가.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좀 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기 리턴하면 버리든가 아니면 저점 리턴하면 버린다든가. 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지. 근데 우리가 지지장 볼 때 시가라든가 뭐 이런 자리들 봤던 자리들 보고 항상 보고 이렇게 매매하면 돼. 이 자리가 받쳐 올라간다면 이 자리가 어떻게 되겠냐? 이제 근데 모양이 이쁘지 않긴 한데 그래서 다시 한번 오니까는 12평, 20평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받쳐주긴 받쳐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른 모양들이 별로 이쁘지 않아서 이렇긴 한데 이렇게 그러지 이렇게 모닥모닥 붙어가지고 올라가야 이렇게 한 번이라도 받쳐준다 이렇게. 근데 시가가 원체 강한 자리라 쉽게 못 들으시. 이 자리가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이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이 어디냐 뭐 좀 밑에 이 뭐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면 더 좋겠지.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보내준 자료 보고 공부해. 알았지? 자료 보고 공부하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아직 안 봤다면서 공부해갖고 열심히 해. 음. 이거 내가 녹화해가지고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봐. 보면서 해. 보면서 하면 돼.